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두각시 여왕의 숨겨진 과거. 고요를 삼킨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이 마지막 숨결처럼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부수는 것은 날카로운 금속성의 벨소리, 빌어먹을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욕설을 겨우 삼키며 서지에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쥐어뜯었다. 시계는 디지털 숫자로 새벽 5시 정각을 섬뜩하게 각인하고 있었다.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악몽 같은 알람의 발신이는 뻔하디 뻔했다. 시어머니, 아니 강 회장이라 불러야 할 숙명 같은 존재, 강 여사였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심장을 트어쥔 태강그룹의 철혈 여제이자 그녀 서지혜의 삶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악마의 그림자. 지혜는 무거운 닻에 묶인 배처럼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낡은 트레이닝복은 갑옷과도 같았다. 숨 막히는 공기를 외면하며 습관처럼 정원을 가로질러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별채 강 여사의 은밀한 성역이자 태강그룹의 숨겨진 권력의 핵. 화려함으로 포장된 겉모습과는 달리 그곳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화려한 장미 정원 아래 맹독을 품은 검은 독사처럼 똑똑똑 무감각한 노크 소리가 텅 빈 새벽 공기를 울렸지만 별채 안에서는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 여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기다림이라는 형벌을 내리고 완벽한 통제 아래 굴복시키는 쾌락을 즐기는 악귀. 지혜는 불안과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것은 짙은 향수 냄새와 송곳처럼 날카로운 냉기. 왔어요. 어둠 속에서 강 여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귓가를 찔렀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목소리. 지혜는 숨을 죽이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새벽부터 무슨 심부름이신지. 심부름이라니 섭섭한 소리 마세요. 태강자의 며느리는 새벽 종소리에 깨어나 시어머니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강 여사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의 흔적을 지워낸 듯 팽팽한 피부, 짙은 화장으로 감춰진 얼음장 같은 눈빛, 핏빛 붉은 입술은 차가운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몸에는 검은 레이스 잠옷이 흐르고 손에는 길고 가느다란 씨가 담배가 짙은 연기를 뿜어냈다. 별채 안은 이미 독한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숨 막히는 권태와 탐욕의 냄새. 오늘부터 당신은 새벽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야 해요. 강 여사는 지독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지혜를 쏘아보았다. 태강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신성한 영적 기운을 받아들여야 해요. 당신 늘 어딘가 비어 보였어요. 나약하고 어리석고 내 아들 민준의 반려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해. 지혜는 아래 십수를 짓씹었다. 강 여사의 독설은 이미 익숙한 칼날이었지만 매번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머니, 저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은 곧 법이고 진리예요.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 일정에 새벽 기도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강 여사는 말을 멈추고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지혜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오늘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거예요. 손님요? 지혜는 되물었다. 갑작스러운 손님 이야기의 불안감이 따리처럼 마음속에 트어박혔다. 누구신데요? 글쎄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그리운 손님이라고 할까요? 강 여사는 섬뜩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시가 담배를 깊게 빨았다. 그녀의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 손님은 당신의 과거, 아니 어쩌면 나의 과거와 아주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혜는 강 여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불길함을 느꼈다. 과거 강 여사의 과거는 언제나 검은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입을 여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며느리인 지혜에게는 철옹성보다 더 견고하게 숨겨왔다. 강 여사의 과거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봉인된 비밀이 왜 지금 지혜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일까? 손님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알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쓸데없는 호기심은 접어두고 새벽 기도에나 집중하세요.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오직 숭고한 영적인 힘뿐이니까. 강 여사는 냉정하게 말을 잘라내며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완벽한 거절이었다. 강 여사의 결정은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그런 여자였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 모든 것을 제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는 여왕. 하지만 그 완벽한 여왕에게도 감춰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혜는 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오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만 같았다. 새벽 기도는 육신과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과 다름없었다. 지혜는 억지로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가며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성경 구절을 읊조리고 혀 꼬이는 라틴어 기도문을 기계처럼 반복했다. 강 여사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매서운 질책을 퍼부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서지혜 씨. 당신은 지금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함, 겸손함, 인내심, 당신에게 결핍된 모든 덕목을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해요. 지혜는 묵묵히 강 여사의 명령에 따랐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 알고 있었다. 강 여사의 권력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고 그녀의 철옹성 같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지혜는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강 여사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지옥 같은 새벽 기도가 간신히 끝나고 겨우 해방감을 맛보았을 때 지혜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텅 빈 껍데기처럼 별채를 나섰다. 정신은 몽롱했고 육신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아침 식사 준비라는 또 다른 족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여사는 아침 식탁에도 잔혹한 규칙들을 더 씌워 놓았고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폭군처럼 날뛰었다. 지혜는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를 식탁 위에 차려놓고 강 여사와 남편 민준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오늘 아침 메뉴는 또 그 뻔한 것들이겠지. 강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식탁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졌다. 지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아침은 싱싱한 유기농 야채 샐러드와 제철 과일, 그리고 저지방 수제 요거트입니다. 또 그 지겹도록 뻔한 메뉴인가? 나는 좀 더 특별하고 화려하고 격조 높은 아침 식사를 원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산 최고급 트러플 오일을 듬뿍 뿌린 훈제 연어 샐러드라던가 캐비아를 곁들인 바닷가재 오믈렛 같은 것 말이에요. 강 여사는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무성의하게 뒤적거리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놈의 센스가 그렇게 곰 발바닥만큼도 없는 건가요? 태강그룹 안주인이라는 작자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식탁밖에 차려내지 못하다니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강 여사의 포갑적인 횡포는 끝없이 이어졌다. 지혜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모멸감 속에서 간신히 식사를 마치고 텅 빈 접시들을 잽싸게 치워 부엌으로 도망치듯 피신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찬장에 기대어 겨우 숨통을 틔웠다.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절망적인 외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영원히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강 여사의 그림자 속에 갇혀 희미하게 빛조차 잃어버린 채 쓰러져야만 하는 걸까? 그때 별채에서 섬뜩한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강 여사의 개인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별채 응접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지혜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별채 응접실로 향했다. 응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강 여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자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수트를 입고 날카로운 매의 눈매와 굳게 다문 입술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인상을 풍겼다. 강 여사는 지혜를 발견하자 손짓으로 남자 옆자리를 가리켰다. 지혜 씨,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미리 말해두었죠. 바로 이분이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지혜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어버렸다. 남자의 눈빛 그것은 분명 낯설었지만 묘하게도 깊은 곳에서부터 익숙하게 느껴졌다. 심연처럼 깊고 어두운 눈빛, 날카로운 칼날처럼 섬뜩한 눈빛. 지혜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 강 여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잊고 있었던 손님이 바로 눈앞의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의 과거, 아니, 어쩌면 강 여사의 과거와 운명처럼 얽혀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지혜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무미건조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첼로의 저음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메마른 사막의 바람처럼 느껴졌다. 제 이름은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김도진. 지혜는 속으로 그의 이름을 곱씹었다. 김도진, 분명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 낯익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낼 수 없었다. 지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진 씨. 도진 씨는 아주 오래전 나의 소중하고 특별한 친구였어요. 강 여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입꼬리에 매달며 속삭였다. 우리는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뜨겁고 격렬한 인연을 맺었었죠. 강 여사의 소중한 친구. 특별한 인연이라는 단어 선택에는 묘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지혜는 강 여사와 김도진의 관계에 대한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지혜 씨, 도진 씨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강 여사는 말을 이었다. 도진 씨는 당신의 시어머니, 즉 나의 감춰진 과거에 대해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거든요. 강 여사의 말이 끝나자 김도진은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서지혜 씨, 제가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시어머니, 강 여사님의 숨겨진 그리고 잔혹한 과거에 대한 진시입니다. 지혜는 심장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강 여사의 숨겨진 과거, 드디어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강 여사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봉인 해제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일까? 지혜는 숨 막히는 긴장과 격렬한 기대감에 숨소리조차 죽이고 김도진의 입술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김도진은 무거운 침묵을 잠시 유지하다가 드디어 천천히 하지만 파괴적인 힘을 실어 입을 열었다. 강 여사님께는 세상에 철저히 감춰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감춰진 딸이라고요. 지혜는 김도진의 충격적인 폭탄 선언에 숨 막히는 신음처럼 되물었다. 도저히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철옹성처럼 완벽하고 냉혹한 강 여사에게 세상에 숨겨진 딸이 존재한다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경악스러운 이야기였다. 강 여사는 언제나 감정이라는 단어를 지워낸 듯 차갑고 냉철한 여왕으로 군림했고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연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강 여사에게 핏줄로 이어진 딸이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믿기 힘드시겠죠. 김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희미하게 들이우며 말을 이었다. 강 여사님은 자신의 과거를 그림자 속에 철저하게 봉인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강 여사님께는 젊은 시절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의 불꽃처럼 격렬했던 사랑의 결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딸을 낳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 딸 어머니께 그런 격정적인 과거가 있었다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혜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채 멍한 표정으로 강 여사를 곁눈질했다. 강 여사는 싸늘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김도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김도진은 강 여사의 살기 어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강 여사님은 젊은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약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굶어 죽지 않게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해야 했죠. 꽃다운 나이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처럼 혹독했던 겨울날, 강 여사님은 우연히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산맥, 재벌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운명적인 이끌림에 격렬한 사랑에 휩싸였지만 두 사람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집안, 특히 그의 냉혹하고 권위적인 아버지, 즉 태강그룹의 창업주 강 회장은 가난한 밑바닥 출신의 강 여사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것을 극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벌 그룹 후계자 설마 태강그룹 그렇다면 강 회장님. 지혜는 충격에 굳어진 얼굴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김도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강 여사님이 그토록 사무치게 사랑했던 남자는 바로 태강그룹의 창업주, 지금은 고인이 된 강태준 회장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당시 태강그룹은 현재처럼 대한민국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기업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계와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권력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보잘것없는 강 여사를 가문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한 관계를 강제로 끊어놓기 위해 온갖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남자와 강태준 회장님의 아드님과는 결국 헤어지신 건가요? 지혜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듯 물었다. 김도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겉으로는 헤어진 것처럼 위장했지만 두 사람의 불꽃처럼 뜨거운 사랑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감시를 피해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사랑의 불길 속에서 결국 강 여사님은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사실이 강태준 회장의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의 스캔들을 두려워한 강 회장은 극도로 분노했고
강 여사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장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강 여사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강 여사가 젊은 시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하고 비참한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핏빛 상처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강 회장님의 협박에 굴복하고 결국 아이를 지우셨나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다. 김도진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강 여사님은 강태준 회장의 그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반대와 위협을 굳건히 무릅쓰고 뱃속의 아이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강 여사님은 사투를 벌이는 듯한 처절한 난상 끝에 겨우 핏덩이 같은 딸아이를 낳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갓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극도로 허약했습니다. 병약한 딸 가엾은 아이.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혜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하며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김도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묻어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 여사님의 갓 태어난 딸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을 본 지 채 몇 달도 되지 못하고 꽃잎처럼 짧고 덧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 몸이 굳어버렸다. 강 여사의 핏줄,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딸이 그녀의 곁을 영원히 떠나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니. 믿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에 지혜는 깊은 슬픔과 연민에 휩싸였다. 강 여사는 갓난 딸의 싸늘한 죽음을 끌어안고 대체 어떻게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걸까? 그녀의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과 철옹성 같은 강인함 뒤에 감춰진 것은 갓 태어난 딸의 죽음으로 인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슬픔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처음으로 강 여사를 인간적인 연민과 측은함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감정의 동요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초연하고 담담하게 김도진의 잔혹한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오히려 슬픔조차 초월한 듯한 섬뜩한 냉기가 그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갓난 딸을 잃은 강 여사님은 삶의 끈을 놓아버릴 만큼 깊은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졌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핏줄인가 태어난 딸까지 덧없이 잃었으니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등진 채 죽음만을 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 여사님은 예상 밖으로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묻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고 잔혹한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을 슬픔과 절망 대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복수심이라는 잔혹한 칼날을 갈고 닦는 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신을 짓밟고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와 그의 냉혈한 가족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맹세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김도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강 여사의 감춰진 과거는 지혜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처절하고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야 지혜는 강 여사의 섬뜩한 냉정함과 철옹성 같은 강인함의 근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인간성을 거세당한 듯한 냉혹함, 타인에 대한 극심한 불신, 그리고 광적이고 집착적인 통제욕은 모두 젊은 시절 겪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끔찍한 복수를 위해 태강그룹에 스스로 발을 들인 건가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하듯 물었다. 김도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강 여사님은 철저하고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걸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무자비한 칼날로 벼려냈습니다. 타고난 천재적인 사업 수완과 얼음처럼 냉철하고 빈틈없는 판단력, 그리고 맹독을 품은 뱀처럼 잔인하고 교활한 처세술을 무기로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소름 끼칠 정도의 집요함으로 그룹 내에서 순식간에 견고한 입지를 다져나갔고, 마침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태강그룹의 철혈 여제, 회장 자리에까지 스스로 올라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검을 휘두르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운명의 장난처럼 당신, 서지혜 씨를 자신의 며느리로 스스로 맞이한 것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어떻게 어머니의 복수와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도대체 그녀 자신이 강 여사의 잔혹한 복수 계획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까? 김도진은 섬뜩하리만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고정했다. 서지혜 씨, 당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 여사님의 죽은 딸과 빼닮았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죽은 딸이 닮았다고요. 지혜는 김도진의 섬뜩한 말에 온몸에 핏줄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소름 끼치는 섬뜩함에 몸을 떨었다. 자신과 강 여사의 덧없이 세상을 떠난 딸이 닮았다니 황당무계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지혜는 반사적으로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차가워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날렵하게 뻗은 콧날, 굳게 담은 얇은 입술, 날카로운 턱선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뜯어볼수록 정말 묘하게도 강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과 어딘가 닮은 것 같다는 섬뜩한 기시감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단지 겉모습이 조금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강 여사의 죽은 딸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믿기 힘드시겠죠. 김도진은 지혜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 여사님은 당신, 서지혜 씨를 처음 만났던 운명적인 순간, 마치 망령에 홀린 사람처럼 극심한 혼란과 착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덧없이 죽은 딸의 환영, 망령, 그림자를 또렷하게 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강 여사님은 망설임 없이 당신을 자신의 며느리, 즉 태강그룹의 안주인으로 삼기로 잔혹하게 결심했습니다. 당신을 곁에 두고 당신을 통해 덧없이 잃어버린 딸을 가슴 속에서 부활시키고 젊은 시절 깊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기형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진짜 속내는 당신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완벽하게 조종하여 잔혹한 복수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계산된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온몸의 혈관이 차가운 얼음으로 굳어지는 듯한 섬뜩한 공포와 전율에 휩싸였다. 강 여사가 자신을 잃어버린 딸의 대체제, 꼭두각시 인형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지혜는 온몸을 떨었다. 지혜는 그동안 강 여사의 비인간적인 통제와 억압에 숨막힐 듯한 고통을 느껴왔지만 강 여사가 자신을 단순한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죽은 딸의 그림자를 투영한 텅 빈 껍데기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저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잔혹한 복수를 마침내 완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혜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간신히 물었다. 김도진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강 여사님의 잔혹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와 눈물, 그리고 광기 어린 집념으로 일궈낸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었지만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하고 짓밟았던 남자, 그리고 그의 냉혈한 가족들에게 아직까지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깊은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잔혹한 복수의 활용점정,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운명의 장난처럼 당신, 서지혜 씨입니다. 마지막 복수의 퍼즐 조각, 제가 대체 어떻게 어머니의 잔혹한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는 혼란과 절망감에 휩싸여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김도진은 섬뜩하리만큼 묘한 미소를 입가에 걸며 지혜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더욱 깊숙이 꽂았다. 서지혜 씨, 당신은 강 여사님의 덧없이 죽은 딸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운명의 아이러니인지 잔혹한 장난인지 과거 젊은 시절 강 여사님을 매정하게 버렸던 그 남자 강태준 회장의 핏줄 손녀딸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숨막힐 듯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강 여사를 잔인하게 버린 강태준 회장의 핏줄 손녀딸이라고. 지금 김도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지혜는 지금껏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이름 없는 아이처럼 자라왔다. 친부모에 대한 희미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보잘것없는 고아유엔 출신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 가문, 태강 그룹 창업주 일가의 핏줄, 손녀딸이라니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섬뜩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지혜는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혼란과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 말 정말 진실인가요? 지혜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놓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다. 김도진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입니다. 서지혜 씨, 당신은 강 여사님의 덧없이 세상을 떠난 딸, 강수진 씨의 하나뿐인 혈육 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강 여사님이 인생을 걸고 잔혹한 복수를 맹세한 대상, 강태준 회장 일가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강 여사님과 그녀의 철천지원수 가문의 피로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도진은 품속에서 낡은 가죽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이 봉투 안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 당신의 감춰진 과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강 여사님의 덧없이 세상을 떠난 딸, 즉 당신의 친어머니, 강수진 씨의 출생 증명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친할아버지, 즉 강 여사님을 젊은 시절 잔인하게 짓밟고 버렸던 강태준 회장, 그의 직계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입니다. 당신의 친모와 친조부의 이름과 혈연 관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혜는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듯 멍한 상태로 김도진이 건넨 낡은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눈앞에 펼쳐놓았다. 흐릿하게 바랜 낡은 출생 증명서에는 강수진 장쇼전이라는 잉크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김도진의 말대로
강 여사의 덧없이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강태준장 타이준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태강그룹의 창업주이자 강 여사를 잔인하게 버렸던 악마의 이름 2개의 서류를 번갈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혜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은 강 여사의 덧없이 죽은 딸의 딸, 즉 강 여사의 사랑스러운 외손녀였다. 그리고 동시에 강 여사가 인생을 걸고 복수를 맹세한 철천지원수, 태강그룹 창업주, 일가에 지울 수 없는 핏줄을 이어받은 비극적인 운명의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 것 같으신가요? 빔도지는 나지막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지혜에게 물었다. 지혜는 충격과 혼란,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절망 수십 가지의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와 온 몸을 짓누르는 듯한 고통에 신음조차 삼키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자신은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더 이상 단순한 며느리, 이름뿐인 태강그룹의 안주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도구, 복수의 퍼즐 조각, 강 여사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갈망해왔던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명의 카드였다. 강 여사는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잔혹한 복수의 재단에 닻을 희생양으로 점찍어 놓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지혜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련한 희생양이었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막 잔혹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이제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지혜는 절망의 심연에서 간신히 쥐어짜낸 듯한 찢어지는 목소리로 김도진에게 간절하게 물었다. 김도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혜의 텅 빈 눈동자를 오랫동안 꿰뚫어 보았다. 선택은 결국 서지혜 씨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 여사님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그녀가 짜놓은 잔혹한 각본대로 꼭두각시 춤을 추며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김도진의 마지막 말은 텅 빈 지혜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이 꿰뚫는 듯했다. 지혜는 더 이상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과연 그녀에게 그럴 힘이 남아있을까? 강 여사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고, 그녀의 20년 복수 계획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하고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휩쓸려 파멸을 맞이하는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지혜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막 잔혹한 진실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